자, 꺽쇠 먼저 가겠습니다. 일단 전직은 공격 스탯 차이는 없고요. 중앙유대 피증도 이 궁병이 조금 더 받기 수월합니다. 기술 수치 같은 경우에는 30, 그러니까 치명타 확률 3% 차이가 나는데, 막 세라피아처럼 앞자리가 다른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3% 정도는 확정 치명 혹은 그에 근접한 수치를 맞추는 데 있어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비병에 상성이라도 있는 궁병 쪽을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만약에 치확 3%라도 더 챙기고 싶다면 이 암살자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궁병 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한다. 이 스킬은 제가 여러모로 실험을 해본 결과 그냥 2세트 고정으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이 폭풍날개의 칼날, 그 다음에 각성기, 풍령의 눈동자. 근데 이제 스킬셋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이 캐릭 특성을 먼저 말해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PVE에서 보면 이 캐릭터 메커니즘 자체가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고유기를 보면 직선 범인의 가장 가까운 적군 한 명한테 주시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각성기를 보면 전장에 적군이 한 개의 파악을 보유할 때마다 이동력, 사거리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시가 아니고 파악만 해당돼요. 이 파악은 주시가 부여된 적이 스킬을 사용할 때 파악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세라피나처럼 차라리 뭐 주시를 재부여했을 때 파악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런 식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적이 스킬을 써야만 발동한다는 까다로운 옵션입니다. 이 풍령의 눈동자 스킬을 보면 인접한 모든 아군도 아니고 무작위 2명의 아군에게 버프를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이 인접한이라는 건 주변 한 칸을 뜻하고 이 주변 한 칸이라는 조건은 실전에서 거의 받기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정말 더럽게 힘들어요, 받기가. 자, 무슨 버프냐면 행동 종료 시 주변 2칸 범인의 주시를 가진 적군을 파악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옵션이에요. 여기서 이 캐릭의 두 번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 주시라는 고유기는 사거리가 무한이에요. 티아나 선지습격 스킬처럼 같은 직선 범위 내에 존재한다면 맵 끝과 끝에 있어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각성기도 보면 이 이동력과 사거리 증가의 기본 사거리도 4칸이에요. 그리고 파악이 걸린 적을 공격할 때 그 적은 호위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호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즉, 이 캐릭터 자체가 기동성이랑 사거리 특징을 살려서 멀리서 저격하는 컨셉에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옵션을 적용받으려면 뭐 이런 인접한 무작위 2명 이런 걸 배제하더라도 2칸 범위 내에 모판에 접근해서 턴종을 해야 됩니다. 뭐 때리고 튀는 벨튀도 아니고 무조건 턴종을 해야 파악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즉, 적 진영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 육성 단계에서는 몹이 접근하기 전에 사거리 캐릭으로 싹 조지고 그다음에 남는 거 한두 개 정도만 이제 이졸데나 에이시엔 같은 캐릭터로 잘라먹는 게 일반적인 운영 육성 단계에서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캐릭터의 메커니즘은 그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거리 메커니즘보다는 그 옛날 TRS 끼고 전진하는 그 방식에 조금 더 맞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 세 번째 문제점도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파악을
그래 어찌어찌 해서 걸었다고 칩시다. 걸었다고 쳐요. 전장에 적군이 파악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이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기껏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그 몹과 지금 아군 진영이 근접한 상태인데 걔를 살려놔야지 이 캐릭터가 이 옵션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죽였어요 그걸. 그러면 얘는 다시 3칸 뚜벅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주시도 직선 내 모든 적이면 모를까 이거 하나한테만 걸거든요. 한 명한테만 걸 뿐더러 이 직선 조건이 맞춰졌다 해도 보면은 만약에 직선 내에 모든 적한테 주시를 걸고 싶으면 턴수를 1턴 낭비하면서 이 0.2개수짜리 범위 직선인 이 개쓰레기 기술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턴도 날리고 또 그렇게 주시가 부여된 적들을 전부 파악으로 업그레이드 하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얘 스킬 쿨타임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이 폭풍날개의 칼날은 2턴 쿨타임에 이거 각성기 3턴 쿨이거든요. 그리고 재행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이 이제 육성 단계, 예를 들어서 극성의 나라 아니면은 이제 시공의 균열 이런 곳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와요. 막말로 이 고유기 파악과 주시 메커니즘이 실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럽게 힘들어요. 그냥 그 3칸짜리 사거리 2칸 SR 등급 궁병이랑 사용 방식이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육성 단계에서 뽑아서 쓰라고 추천할 만한 캐릭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보스전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주시 파악 메커니즘도 만약에 몹이 막 맵이 넓고 흩어져 있는 그런 잡몹이 아닌 보스가 상대라면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보스는 접근을 해야 되고 보스가 한두 턴 만에 쉽게 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가 대상이라면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또 이 각성기를 보면 적군을 죽여야지 쿨감 옵션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가 이게 물량전에서 쓰라는 건지 육성 단계 물량전에서 쓰라는 건지 아니면 보스전에서 쓰라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 캐릭의 설계 의도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애초에 이 호위 불가라는 옵션만 보면은 이 서밋에서 조커픽으로 쓰라고 만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얘는 공장덱 카드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뭐 따로 해볼 것도 없이 본섭에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서밋에서도 그 실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밋 노릴라다가 그 서밋에서도 제대로 한 자리 차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PVE에서도 제대로 말아먹었어요. 이거 PVE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적용받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PVE 근데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물량전 특화인지 이 보스전 특화인지 그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진짜 나사가 하나 제대로 빠져있는 그런 캐릭이라 제가 막 점수를 엄청 좋게 줄 수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이 캐릭에 대해서. 얘가 실전에서 얼마나 쓰기 힘든지 제가 조금 이따가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말 이 캐릭터 그냥 쓰레기냐? 뭐 피규어냐? 안 뽑아도 되냐? 그렇게 저한테 묻는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PV 캐릭 추천 목록에 얘를 넣고 싶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단점을 쭉 나열하기는 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 보스전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PVE에서 물량전 위주로 돌아가는 건 초반 얘기예요. 극초반 얘기고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대부분의 PVE는 보스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엔드 컨텐츠 중 하나인 활령전기도 물량전 위주의 컨텐츠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중간중간에 보스전이 껴있어요. 물량전 위주의 컨텐츠를 하더라도 보스전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보스전이라면 이 파악 효과로 인한 부대 이동력과 사거리 옵션을 받는 게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이 핵심은 이 각성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니고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보면은 치명타 확률 25%에 치명타 피해 25%가 또 달려있어요. 나는 이거 처음에 이 본인만 이게 적용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디버프처럼 걸려가지고 모든 파티원한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 캐릭으로 넣었던 파시르도 반수 이상이 남자 판정이 아니고, 그리고 세라피나도 치명타 확률 20%가 끝이에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높은 치명타 확률 25%에 치명타 피해 25%를 얹어줍니다. 이거는 일반 디버프 판정이거든요. 이 랑그리사 모바일에 치명타 관련 디버프를 넣는 캐릭터가 이 날꺽 포함해서 총 5개 있습니다. 파시르랑 세라피나는 제가 이미 말을 했고, 제가 얘기를 안 한 2개가 리나랑 아멜다예요. 근데 리나는 콜라보기 때문에 제외하고, 아멜다는 딜러도 아닐 뿐더러 치명타 디버프가 일반 디버프, 거기에 랜덤성이 강합니다. 랜덤 디버프 중에 하나가 치명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와 중첩도 안 될 뿐더러 운빨이에요. 반대로만 얘기를 하면은 파시르와 세라피나와 이 디버프가 중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첩이 다 가능해요. 걔네들은 고유 디버프이기 때문에. 치명타 이 확률은 그렇다 치고 이 치명타 피해 디버프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걸어주는 캐릭이 얘가 유일해요. 나 이런 디버프 진짜 처음 봤거든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치명타라는 게 PVE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나는 왜 지금까지 이 치명타 관련 캐릭들이 주목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2턴 걸려 잡을 거를 1턴에 끝내게 해주고, 패턴을 볼 걸 안 보고 딜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치명타 버프입니다. 예전에 저번에 올렸던 캐릭터 가이드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어줍지 않게 피증 버프 뭐 이런 거 주는 것보다 이 치명타 관련 버프가 확실하게 데미지를 펌핑 시켜줘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근데 또 치명타만 걸어주면, 이런 치명타 버프만 그냥 주고 끝나는 캐릭이면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잖아요. 굳이 그거 하나 보고 이걸 써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얘는 확정 치명 세팅이 가능한 캐릭입니다. 확정적으로 크리티컬이 떠요. 확정적으로 크리티컬이 뜨기 때문에 예전에 세라피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캐릭터들의 노크리 데미지와 비교했을 때 이 궁병 클래스이면서 데미지가 좀 많이 맵습니다. 애지간한 그 중위권 죽창 딜러들은 얘가 다 뚝배기를 깰 수가 있어요. 궁병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전 특화에 본인 딜도 세고 이걸로 파티원 딜도 펌핑을 제대로 시켜준다? 솔직히 말해서 PVE만 본다면은 막 그렇게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는 캐릭이에요. 얘 보면은 뭐 쟁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걸로만 걸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쿨타임 2턴에 지속시간 2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한 유지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제거 불가도 또 아니거든요. 지워집니다. 일반 디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스가 지울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그 활용도가 엄청나게 막 뛰어난 모든 경우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선택지 중 하나로 넣기에 손색이 없는 그 정도의 이제 성능을 가진 캐릭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넣어야 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돋보일 수는 있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 뉴비들은 막 이상한 9K 배너 이런 거 기다릴 게 아니거든요. 뭐 이상한 90캐리 그런 배너 기다린다고 골티를 모을 게 아니라 뉴비들은 이런 신캐 배너에서 바로바로 다 짚고 가야 돼요. 이 꺽쇠가 암만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해도 확실한 건 90 캐릭터들보단 셉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저 이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니까 얘가 무한 스킬 세팅이 가능은 해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이 각성기, 이동력과 사거리를 포기하고 저격, 그다음에 다리 저격, 그 다음에 이 폭풍 날개의 칼날 이렇게 3개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스킬만 몇 턴 쓸 수 있지 딜이 약해요. 딜이 좀 많이 약합니다. 이 다리 저격을 빼고 신의 사수를 들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쭉 해봤거든요. 나오는 데미지를 토대로 그렇게 했을 때 10턴 이상 장기전으로 가면서 이 피해량 버프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누적딜이 약간 더 강합니다. 이 신의 사수가.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이게 제일 세요. 이게 제일 센 이유가 네미아 같은 캐릭터들은 각성기 넣으면 오히려 약하거든요. 네미아 같은 애들은 이런 무한 스킬 세팅을 해야 더 강한데 얘는 이게 더 강한 이유가 이 각성기 데미지가 더럽게 셉니다. 이거 진짜 세요. 저도 솔직히 좀 놀랄 정도의 그런 데미지를 보여주던데 조금 이따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는 이렇게 끼시면 돼요. 무기는 수정단검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좀 사거리를 늘려보고 싶다 그러면 자객의 활도 괜찮습니다. 약간 그거예요. 그 사팡이랑 힐팡이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딜을 더 중시할 거냐 사거리를 더 중시할 거냐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객의 활보단 아무래도 PV이다 보니까 수정단검을 더 추천하는 쪽이고요. 갑옷은 딜링에 도움되는 템이 없기 때문에 이 최후의 옷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없다면 아무거나 끼면 돼요. 투구는 밤의 올빼미가 가장 베스트고요. 얘는 아까 이 풍령의 눈동자 스킬이랑 그 다음에 각성기에도 재이동 능력이 있고 또 병사 특성으로 재이동이 어느정도 가능한 캐릭이기 때문에 그 인접 옵션 받기가 수월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밤의 올빼미가 없으면 그 뭐냐 그거 제왕의 관 제왕의 관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제왕의 관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끼시면 돼요. 악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목을 껴놨는데 이제 일단 제 꺽쇠는 현재 4성 기준 기술이 354입니다. 즉 35% 정도의 기본 크리티컬률의 고유기로 15%를 가져가요. 악세가 어목이라는 가정하에 수정단검과 어목으로 15%를 더 가져가게 되고요. 이거 보면은 마부도 치명타 확률 10%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르 중앙에서 얻을 수 있는 치명타 확률과 태양 인챈트 이거를 포함하게 되면 제 경우에는 4성 기준으로 90%의 치명타 확률이 나오게 돼요. 얘가 육성을 달게 되면 이 기술 수치도 증가하고 이 공격 치명타율도 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둠의 목걸이 세팅을 하게 되면 육성 기준 자체 치명타 확률이 100%가 오버가 돼요. 저는 아직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목걸이를 껴놓은 거고
어차피 이것 때문에 이걸로 25%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둠의 목걸이는 필수는 아닙니다. 이 친구의 진짜 종결악세는 그거예요. 반전의 칼날. 이게 공격력 버전 차원보호기인데 차원보호과는 다르게 쿨타임을 최대 2턴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이 친구의 단점, 이 쿨타임 이거를 어느정도 커버를 쳐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양작 해놓은 반전의 칼날이 아직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낀 거고, 나중에 이제 인챈트가 좀 적당한 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반전의 칼날, 그 다음에 어둠의 먹거리 둘 다 없으면 궤적도 좋은 선택지예요. 그게 딜은 사실 제일 셉니다. 그렇다고 뭐 그걸 낀다고 해서 치명타가 확정 크리가 안 뜨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 개가 모두 없다면 그냥 공격력 악세 아무거나 끼시면 됩니다. 병사는 신령 예언자를 디폴트로 해놓고 다니다가 만약에 비행 이동 방식이 필요하면 천공사수, 재이동 옵션이나 비병 저격이 필요하면 이 외날개에 화살을 듭니다. 이 외날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용병이거든요. 근데 얘는 공격 후 2칸 재이동을 하게 해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궁병 중에서는 딜이 가장 셉니다. 얘가 그래봐야 궁병이라서 문제지만은 얘가 딜은 제일 세요. 따라서 이 예언자, 천공사수, 외날개의 화살 요거 외에 나머지는 쓸 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극성의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뉴비들이 접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몹이 흩어져 있죠. 그리고 적용받기 힘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PVE 몹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스킬이 패시브만 달려있거나 공격기예요. 공격기. 이런 애들은 원거리에서 주시를 걸었을 때 스킬을 쓰지를 않으니까 파악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드물게 이런 식으로 버프기가 있는 몹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초기에는 3칸 뚜벅입니다. 닿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직선범위라고는 해도 뚜벅이라는 특성상 닿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얘한테 주시를 걸고 싶어도 거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몹들은 호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들은 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들한테는 당연히 못 걸고 얘한테도 지금 못 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한번 걸었다고 칩시다. 어쩌다 한번 걸었다고 칠게요. 저렇게 이러면 얘는 호의를 쓰기 때문에 파악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이제 사거리랑 기동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얘를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 이미 이 단계에서 이 적군과 아군의 접촉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정말 뉴비라면 사실 2단계에서 이미 게임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를 깰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뉴비라면. 저는 뭐 고인물이니까 그런 그게 가능한 거지. 애초에 이 구도 자체가 PV에선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구도 자체가 이미 여기서 한 2마리 정도는 잘라 먹은 상태여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런 거 따고 싶어도 못 땁니다. 왜? 얘가 호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얘를 솔직히 말하면 안 죽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얘가 이런 속죄자가 아닌 다른 딜러라고 하더라도 다음 턴이면 바로 아군 진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돼요.
그냥 죽였을 때 다시 뚜벅이입니다. 다시 뚜벅이에요. 이걸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맵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비 버프가. 얘한테 지금 이게 걸려있잖아요. 풍령의 눈동자. 그래서 뭐 이런 캐릭터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군 지형에 근접한 이런 몹한테 이걸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딜레마인데 어차피 얘도 죽여야 돼요. 그럼 얘는 또 뚜벅입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아군 진영하고 거리가 가깝잖아요. 멀면은 모르겠는데 가까우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다음 턴에 내가 맞고 죽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얘 이제. 사거리도 안 되고 이 기동성도 안 되는데 얘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저 같은 고인물이니까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유비들이 이거 이 맵은 근접 공격 시 댐감 80%예요. 그래서 원거리 캐릭으로 잡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얘는 또 죽어요. 실전이라면. 얘 죽으면 여기서는 이제 전원 생존 옵션이 없는데 만약에 전원 생존 옵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업적도 클리어가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캐릭터가 도대체 여기서 한 게 뭐냐? 없잖아요. 얘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버프 걸려가지고 이렇게 또 걸어줬다고 쳐요. 근데 또 얘를 죽이면은 또 뚜벅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도 안 되고 여러모로 활용성 자체가 실전에서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 보스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애쉬앤 데미지 먼저 한번 봐두세요. 자, 66,520이 떴죠. 보스전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파악 효과를 받는 게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일단 선탄은 먼저 이렇게 쳤을 때 데미지가 71,460이 뜨게 됩니다. 이미 2단계에서 얘보다 세요. 얘 아까 보셨겠지만은 4성이거든요. 4성에다가 지금 태양 인챈트가 막 그렇게 높게 붙은 것도 아니고 얘 35% 아마 아닐 거예요. 한 33? 34? 그 정도일 거고, 그 다음에 율정도 다 찍지 않았습니다. 얘 율정 지금 얘네들보다도 안 좋아요. 율정도 한 100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이미 애쉬엠보다 데미지가 셉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얘한테 주시가 부여가 됐죠. 보스전이라는 가정하에. 그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파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왜냐? 얘한테 이 풍령의 눈동자 버프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각성기를 쓰게 될 경우 사거리는 최대 5칸, 기동성도 늘어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데미지는 10만이 박히게 돼요. 이게 4성 데미지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좀 체력이 높은 보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미 지금 주시도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상태고 파악이 끊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같이 상대적으로 물량전에 비해서 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보스전 전용이라는 캐릭이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버프가 묻게 됐을 때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죠. 이 친구 데미지 얼마나 펌핑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66,000 정도 썼었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66,520이었는데 보시면은 95,700으로 거의 50% 가까이 펌핑된 이 데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100% 확률로 치명타가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보통 웬만하면 뜹니다. 치명타 확률이 25%이기 때문에 애지간히 운이 안 좋은 게 아닌 이상은 한 70-80% 정도의 확률로 이 치명타가 뜨게 되고요. 얘 데미지도 각각 7만, 10만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운용법도 이미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으면 사실 어느정도 설명이 다 됐을 거예요. 가가지고 디버프 묻히고 파악으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얘는 멀리서 딜하고 다른 캐릭터들은 펌핑된 데미지를 넣게 되는 파시라고 아주 99% 흡사한 그런 운용 방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친구의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비교 대상을 이렇게 둘 가져왔어요. 사실 얘는 같은 궁병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웃긴 말이 남이 데미지가 세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율정 제가 한 130까지 찍어뒀고요. 얘 인챈트 37% 넘습니다. 얘보다 스펙 훨씬 좋은 애거든요. 데미지 얼마나 뜨나 한번 보세요. 이런 봐봐요.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 정도로 신캐들의 이 데미지 체급은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캐릭도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은 캐릭인데 예, 63,000밖에 안 되죠 지금. 쿨타임 5턴짜리 1.8개 수기로 이제 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꼴랑 6만 언저리 딜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캐와 구캐릭터 간의 그런 성능 차이는 사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 신캐는 절대 구캐릭터들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 운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물량전이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뿐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천 목록에 넣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